심장마비 오기 전에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슴이 아프니까 쥐어짜는 듯한 이렇게 흉통이 있으면은, 그리고 불규칙한 맥박이 있고 호흡곤란이 있고 이제 식은땀 흘리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을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도 심장마비의 신호 중에 하나고, 얼마 전에 코로나 접종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심장마비 오기 전에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죠. 흔히 잘 알려진 신호랑 잘 알려지지 않은 신호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쥐어짜는 듯한 이렇게 흉통이 있으면은, 그리고 불규칙한 맥박이 있고 이제 그런 걸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호흡곤란이 있고 이제 식은땀 흘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지럽거나 이제 이런 것들, 심장이 멈추면은, 심장마비가 있으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증상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소화불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티에 갔다 와서 저녁에 밤에 잠을 자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밤새도록 소화가 안 되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아우 배 아파 하다가 새벽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화불량이랑 구토, 그리고 식은땀 흘리는 거, 이것도 심장마비의 신호 중에 하나고, 특히 또 이제 왼팔 저린 증상도 그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딱 요 심장 부위에 아픈 거거나 아니면 뇌 머리로 가가지고 산소가 모자란 이런 증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소화불량, 식은땀을 흘리면서 소화불량인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심장마비도 결국은 사일렌트 킬러라 그래요. 소리 침묵의 살인자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미리 충분히 예방을 할 만큼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단계가 되면, 사실 대부분이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고 늦었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너무 뒤늦게 최후에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심장마비도 예방이 더 중요한 거죠, 평소에. 그쵸. 심장마비가 이제 중년 이후 분들한테, 원래 남성분들한테 압도적으로 많은 문제였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죠. 20대 심장마비나 돌연사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코로나 접종을 했는데, 전 국민이 90%가 접종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심근염이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청소년 심근염, 심낭염, 이게 연세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한 후에 심근염의 위험이 620%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심근염 같은 경우는 몇십만 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볼 수도, 평소에 심근염, 심낭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도 없잖아요.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뉴스에서 하도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알고, 주변에서도 드물어서 거의 여전히 드뭅니다. 보기 어렵지만 그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 많아진 거예요.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병이거든요. 예전에 어린이들 뭐 아토피가 어디 있었어요? 없던 병이었는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생겨났잖아요. 자폐 아동들이 거의 없었지만 늘어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청소년 질환, 흔한 청소년 질환, 아니면 흔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돼도 너무 희귀하지가 않은 질병화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양결핍이 심장마비의 가장 큰 영양 중에 또 하나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심장에 다른 근육에 비해 20배가 많아요. 마그네슘은 원래 근육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마그네슘이 꼭 필요한 그 미네랄이기 때문에 근육에 많이 있지만, 심장도 근육이에요. 근데 심장 근육은 절대로 쥐가 나서도 안 되는, 우리가 좀만 뛰어도 다리에 쥐가 나잖아요. 근데 심장 근육은 한번 쥐 나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뛰는데도 불구하고 쥐가 나서는 안 되니까 마그네슘이 20배가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20배가 많은 마그네슘이 있는데,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에서 빠져나갑니다. 엄청난 양의 마그네슘이 빠져나가요.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이 다 소실이 되는데, 그래서 뭐 40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남자분
남자분들이 프로파일이 이제 심장마비가 가장 많은데, 이분들이 사업 잘 되다가 갑자기 뭐 어음이 돌아오는 게 있는데 막아야 되는데 돈이 뭐 100억이 모자라고 힘들고 부도 위기에 처하고 이런 막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라면 먹고 누우셨는데 돌아가셨다. 얼마 전에 6개월 전에 건강검진했을 때 멀쩡했다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그네슘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 특히 흡연하고 술 마시고 이러면 또 걔네들도 미네랄을 소진시키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당뇨가 있는 분들 혈당, 당이 밀도가 있고 무겁기 때문에 중력이 있어서 미네랄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끌어들여 가지고 소변으로 나갈 때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도 영양소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빠져나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더 많이 먹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마그네슘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미네랄은 다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많이 먹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심장 질환을 막을 수 있는 운동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심장 질환을 딱 예방한다는 게 아니라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부정맥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든 운동은 다 도움이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아니면은 등척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출 수 있고 혈당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혈당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혈압도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운동은 등척 운동은 영국의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연구를 했어요. 1990년에서 2023년까지 33년 동안 270개의 임상시험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어떤 운동이 제일 효과가 있을까, 그걸 본 건데 한 15,000명, 15,800명 이상을 들여다봤습니다. 5가지 운동을 비교를 했어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합친 운동,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그리고 등척 운동. 모든 운동들이 다 똑같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를 나타냈던 게 등척 운동이었어요. 등척 운동은 움직이지 않는 운동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플랭크라든가, 플랭크 동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30초고 1분이고, 아니면 월 스쿼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쿼트하고 내려가서 앉는 자세에서 무릎이나 엉덩이가 90도로 꺾인 자세에서 딱 고정돼가지고 벽을 지탱하고 있는 게 월 스쿼트예요. 예. 그런 자세로 이제 있어주는 거죠. 그렇게 운동을 하면은 이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고 오랫동안 수축하고 있다가 운동 끝나고 으악 일어날 때 이완이 되면서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이 플랭크보다는 월 스쿼트가 조금 더 효과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상체나 복근보다는 이 엉덩이와 허벅지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등척 운동 같은 게 결국은 부정맥이나 우리 심장의 무리를 가장 덜 하게 하고 혈압을 내려주는 게, 그래서 심장의 과부하를 줄여주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이런 운동들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됐든 무산소 뭐 근력 운동이 됐든 모든 운동은 심장을 트레이닝하게 돼 있습니다. 혈액순환 전체를 트레이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자체도 운동이 되는 것이고, 혈관도 단순한 빈 빨대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피만 통과되는 파이프라인 같은 게 아니라 얘도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도 이완이 되기도 하고 확장이 되기도 하고 또 수축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이 작동을 하겠죠, 혈관에.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근육이 다 들어있고 근육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근육이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아까 말한 칼슘, 마그네슘 이런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이게 운동이라고 하는, 근육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또 아무것도 운동을 하지 않는데 심지어 살까지 쪘다 그러면 최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주면서 음식을 좀 조절을 한다면은 이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심장에 가는 무리가 줄어들면은 심장마비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심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야 할 음식 하면은 보통은 이제 혈압이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는 소금 안 먹으려고 저염식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궁극적으로 저염식은 오히려 심장마비 위험을 더 높입니다. 우리 근육이 제대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나트륨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금도 먹어주셔야 돼요. 예, 소금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게 관측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먹지 말라는 조언이 나온 건데 이게 요즘 좀 바뀌고 있어요, 트렌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또 계속해서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거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이제 채식하면은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고기가 안 좋고 고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딱히 고기가 혈압을 올리지는 않고요. 혈압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는 거는 단순당이고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인들이 한 60% 이상, 거의 70% 가까이를 탄수화물로 먹거든요. 우리가 영양소에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방과 단백질이 더 좋은 양질의 영양 공급원이고 칼로리 공급원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러는데 더럽게 연소하는 탄수화물을 주 원료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도당만 이용하면서 그거를 연료 삼으면서 가장 많은 양을 먹고 있단 말이죠. 예. 그 결과가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는 거였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피해야 하는 운동은 과도한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의외로 소금이나 고기, 육류, 적색육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가공육은 다르죠. 가공육은 적색육과 가공육은 서로 다른 장르입니다. 예. 여러분, 이 치유랑 치료는 다르거든요.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는 있지만 치유받는 공간은 아니에요. 적어도 현대의학 시스템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암일 거예요. 다 전부 다 대사질환이고 다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의 치료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데 일단은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규정이에요. 안 그런 치료 못 보셨잖아요. 그걸로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없애주거나 편안하게 해주는, 원래 통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목적인데 지금 대사질환들은 통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합병증이 무서우니까 그걸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당을 관리해주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내려주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을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증상만, 암이 있으면 그 혹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혹을 떼내고 그런 식의 치료를 해주는 건데 거기까지밖에 못 해줘요. 거기까지만 해주는 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으로, 왜냐면은 이거는 치료의 목적이 나는 그게 좋아, 마음에 와닿았어, 왠지 이렇게 관리만, 약물로 관리만 하고 내가 지금껏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계속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너무 바쁘거든 이라고 하신다면 그게 맞는 치료가 돼서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 관리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결국은 당이 계속 진행이 돼서 당뇨약을 더 센 거를 쓰다가 나중에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투석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식을 해야 되는 이 단계를 누구나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를 되돌리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되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쭉 길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닥터조의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직접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실 수 있고, 저 말고도 다른 기능의학 선생님들 통해서 답변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